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 하지만 많은 북한의 전문가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류입니다. 당국이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유통업자 등장했고요. 다양한 한류가 뿌리 깊게 북한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강동원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구효수 그리고 박성진 탈북 소해금 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류란 말, 한 10년 넘게 저희가 쓰는 말인데,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네. 이제 북에서도 한류라는 말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한류라는 말은 없고요. 말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북한 대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 속에서는 네.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랫동네. 네, 아랫동네. 아랫동네라는 표현으로서 네.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아랫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상품이 있어도 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면은 네. 그거 우리 거야 하게 되면 아랫동네 네.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탈북을 언제 하신 거죠? 네, 저는 2006년도에 그럼 몇 살 때 하신 겁니까? 30살 2006년에 하셨고 30대 초반, 30 좀 지나서 하셨는데 네. 북한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한국의 드라마, 노래, 영화 이런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제가 북한을 탈출한 거는 이제 2004년도에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 그렇죠. 첫 탈출은. 네, 첫 탈출은 이제 2004년도에 했는데, 제가 가장 이제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이제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네. 올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올인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병헌 씨랑 이제 송혜교 씨가 나오는 네. 드라마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2003년도에 나온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전 못 봤는데. 그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정도면은 정말 북한에서 한국의 이제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네. 아무리 통제를 해도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드라마가 들어온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어떤 통치 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도 좀 하시고 네네. 북한을 파고든 우리 한류에 대한 걸 보셨는데 네. 한 10년 전, 아니면 5년 전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우리 네. 지금 말씀하신 올인이라든지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겨울연가 이런 드라마들이 주로 이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5년 동안에 달라진 것을 보자면 네. 일단 그 지역적인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요. 무슨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봤지만 네. 지금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어떤 그런 세대들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또 지역적 차원에서도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 걸쳐서 네. 사실 그 남한의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층도 처음에는 이제 그 단속원들이 단속한 물품을 정도 이제 보는 압사 물품을 보는 정도였지만 네. 지금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추세가. 그러면요, 이제 저 과거의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00년에 이제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세트를 김정일에게 선물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요새 우리로 치면 대북 심리전을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런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절대 알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런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저도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90년도 초반만 해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동유럽이 붕괴가 되고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네. 90년도 말 지나서부터 이제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던 거죠. 네네. 근데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그런. 심지어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영애 씨가 등장하는 대장금 드라마가 담긴 DVD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선물하고 공동경비구역 JS 이런 것도 선물했다는 게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알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보는 거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과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양에 사는 대학생이 가령 100명 있다 치면 그 중에 한국 드라마를 본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정도 퍼졌을까요?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이제 음악들, 영상물들이
이제 대량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 네. 이제 90년도 말쯤이라고 보면 네. 되겠어요. 그 전만 해도 홍콩 영화나 이제 미국 영화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 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네. 또 한국의 동경심이라든가 한국의 문화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침체가 되면서 네, 네.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였다면 제가 이제 상업대학이라는 대학을 이제 2000년도에 갔었는데요. 상업대학. 네, 상업대학이라는 네. 대학을 2000년도에 다녔었는데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한국 영화를 못 봤다고 하면은 네. 좀 여기로 말하면 좀 왕따. 아하.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한국 영화를 봐서 다른 사람들이 나 아랫동네 영화 봤어 하면은 네, 네. 거기 낄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99.9%의 봤을 거다. 대학생들은 보지 않았을까. 그럼 박성진 씨는 평양에서 그 상업대학 다닐 때 그때 올인을 그때 본 건가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뭘로 보셨습니까? DVD로. DVD로 집에서요? DVD. 아니면 예, 집에서 봤어요. 혼자요? 아니면 가족들이랑? 뭐 저희 가족들도 봤고 또 제 네. 친지들도 봤고 그리고 이제 90년도 말쯤에는 예전에는 이제 중국으로 해서 밀수품으로 들어와서 네, 네. 몰래 친구들끼리 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남한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네. 그것들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상품화 시킨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 밀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의 체제나 주체 사상을 다룬 책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현행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 그냥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쪽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식,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아랫동네식 삶의 방식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계할 것 같은데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까? 법조항 물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남한 영상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네. 뭐 북한 당국은 그 그룹바 활동이라든지 또 무슨 활동이요? 그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이제 표현을 그룹바. 네네. 우리로 치면 그룹이란 말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양한 어떤 단속원들의 활동을 하는데요. 그 네. 예를 들면 109 상무조라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109 상무조. 상무조. 예, 예. 네. 그것은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네. 자본주의 풍의 춤이라든지 네. 노래라든지 뭐 네. 음악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행위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727 그룹바라고 새롭게 네,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남한의 한류라든지 이런 외부 정보 유입이 워낙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국 차원에서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단속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국식 할리우드 영화 보는 건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대상입니까? 네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작년 여름부터 왜 뉴스에 보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힐 아주 굽 높은 네네네. 힐 구두를 신고 미키마우스의 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인 로키 이런 네. 영화 나오는 거를 김정은이 있는 장소에 틀잖아요. 그 모란봉 악단에서 모란봉 악단, 뭐 네. 은하수 관현 악단 이런 데서 하는데 네네. 자기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 김정은의 모란봉 악단은 최근에 네. 김정은의 어떤 변화의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리설주가 입고 나오는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도 있다고 네. 예, 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어느 장치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네네. 저게 바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인 거죠? 이게 그 EVD 플레이어라고요. 네. 그 북한에서는 이제 노트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트 텔이요. 예, 예. 노트북 모양으로 생긴 텔레비전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게 텔레비전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는 집에서 네. 큰 텔레비전에 뭐 DVD를 연결해서 이제 시청을 해야 되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또 어디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지금 거기 들어있고 있는 건 지금 상영 돌아가는 게 뭐죠? 이게 지금 풀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올인 CD가 지금 네. 들어가 있는 네네. 네. 아, 올인이 들어있군요. 네. 김승옥 감독 이름도 보였고요. 네. 오른쪽 위에 무슨 15세 금지. 그건 우리식 표시가 그대로 다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CD가 이제 중국에서 복제된 CD거든요. 아, 중국 네네.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자막이 붙어 있군요. 그래서 이런 CD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이면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굉장히 그 소형화되어 있고 또 안에 들어있는 CD도 굉장히 값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나온 2003년에 봤다는 드라마 올인에 나온 송혜교. 송혜교 씨 머리가 또 북한에서 인기였다면서요. 네.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그때 뭐 송혜교 씨뿐만 아니라 이제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패션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 젊은이들이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편적으로 대학 다닐 때
북한 당국에서 어떤 거를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면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저 머리인가요? 저거는 네. 뭐 딱히 패션을 따라갔다는 네. 게 좀 그래 보이는데. 저 머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머리도 저 머리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2000년도, 2002년, 3년도에 통제했던 머리가 네. 거지머리라고 했거든요. 거지머리요? 네. 그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이제 커트를 네. 막 길고 짧고 막 해서 우리말로 언밸런스. 네, 언밸런스 머리를 네. 한 거를 북한에서 그거는 이제 이제 고지들이 보게 되면 머리를 네. 잘 감지 않아서 그렇죠. 똑진 머리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풍이다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평양에서 유행이 돼서 네. 그거를 통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속에서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끈을 길게 해가지고 네. 엉덩이 쪽에다 여자분들이 네. 네.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다니는 것들이 네. 굉장히 유행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남한풍이다 해서 네. 통제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랫돈내 네. 핑이네요. 아. 그런데 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직 검증되진 않은 건데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MBC가 만든 이 대장금, 공전의 히트를 친 거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의 대장금이나 미국 영화 람보를 안 봤으면 영화를 봤단 말 하지 마라. 대장금의 여주인공이 연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한다. 왜 우리 영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가?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네, 저는 뭐 북한에서 있을 때는 뭐 어쨌든 뭐 네. 김정일이가 한 얘기라던가 네. 그 일가에 대한 것들은 뭐 철저히 뭐 극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북한에서는 뭐 그거를 안다고 했으면은 네. 벌써 감옥으로 갔겠죠. 네. 정치범죄형사로.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북한 관련 취재를 할 때 들었던 얘기가 북한에서 이 남쪽 드라마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는 비디오 플레이어로 볼 때 얘기인데 갑자기 뭐 정전을 시킨다.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럼-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정전을 시키고 그러면 네. 이제 그 DVD를 여놓고 그거를 뺄 수가 비디오 없잖아요. 테이프를 비디오 넣었다가 테이프를 넣고 뺄 수가 뺄 없잖아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시에 단속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머리를 응용을 해서 이건 네. 안 되겠다 해서 집들에 보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라던가 뭐 탱크 배터리라던가 또 배에서 쓰는 배터리들을 미리 갖다 놓고 그거를 다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불이 오면은 보다가 만약에 종전이 되면은 네. 배터리로 충전해서 그거를 싹 빼거든요. 네. 예.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피해간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피해간 사례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역시 뭐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고 싶은 욕구는 뭐 남이건 북이건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교수님 갖고 오신 저 노트텔이라는 거 그거는 뭐 단속을 좀 피하는 특별한 장치나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CD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CD 안에다가 중국 이제 이 복제 CD인데 네. 여기다가 북한산 그 CD 영화를 넣어 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넣어 놓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USB 재생이 됩니다. 외장 하드 조금 아까 네네네. 요만한 거 껌만한 거 넣는 게 있죠. 네네. USB 재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남한 영상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속반이 나오면 이 안에는 북한 내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이 USB를 뽑아서 숨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아.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실제로는 남쪽 드라마를 봐놓고 누가 단속원이 나오면 난 사실은 북한에 꽃파는 천원 이런 영화를 봤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북일동이라든지 하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담아놓는 거죠. 아, 그렇군요. 노래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저 한국의 가수들 걸그룹 노래 이런 것도 좀 북한에는 퍼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80년도부터 이제 그 한국 이제 노래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네. 왜냐면은 80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네. 방침이 처음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네. 무슨 방침이었다면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지 말라라는 방침이 났었는데 그때 지정됐던 노래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노래였어요. 아,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 씨 노래인가?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 자체가 네. 이 노래가 한국 노래인지도 모르고 사실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기타를 치면서 네네. 그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이 아. 노래가 정말 한국 노래인지는 몰랐었고 네. 분명한 건 북한 노래는 아닌데 네. 멜로디가 새롭고 가사도 뭐 사랑에 대한 네네. 가사들이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 속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네. 그 후부터가 이제 90년도에 오면서 네.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동유럽이 그 해체가 된 거는 사회주의가 해체된 거는 네. 자본주의 대표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이다. 네. 네.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단속을 하면서 네. 많이 좀 주춤을 했다가 네. 원한 행군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90년대 들어왔어요. 예, 문화가 막 네.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물론 평양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또 당 간부들 많고,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흔들리는 네. 걸 볼 수 있겠는데, 그럼 평양 밖은 어떻습니까? 어디 뭐 중국이랑 접한 국경 지역이 좀 더 한류의 확산이 빠른 건가요? 아무래도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요, 아, 중국에서 예. 이제 CD라든지 이런 게 복제품들이 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그 조정 접경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연변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건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그 남한 영화나 드라마가 직접 수신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연변의 텔레비전? 전파를 북에서 받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는 네. 남한에서 직접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뭐 그 사리원이라든지 고성 이런 지역에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기도 하고요. 또 동해안에 있는 지역들은 그 전파에 대한 그 방해가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수신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라면 서울 경찰청장이죠. 이제 서울의 경찰의 최고 책임자, 이제 평양의 최고 책임자의 딸이 19살인데 탈북을 했다. 그런데 그 탈북 사유가 저희 채널 A가 만드는 2만 갑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종편 방송도 어떻게 들어가죠? 그건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본 거죠? 것들이 뭐 당장은 이렇게 뭐 여기서 송출하는 거를 벌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케이블이 이제 안 깔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아, 역시 시드로 해서 이제 아. 또 이제 또 USB로 해서 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나오는 드라마도 북한에서 며칠이면은 현재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네. 저 북한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는 많이 좀 발전이 되고 네.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 불륜이 겹치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도 북한에 갈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 이거 남쪽 아랫동네가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처럼 북한 주민들은 그 한정된 시간에 네. 또 한정된 어떤 영상물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은 네. 헐벗고 굶주린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네. 특정한 장면을 보면 뭐 정말 이렇게 한국에 거지가 많거나 또 노숙자가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아 남한에 대한 왜곡된 상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정성 또 폭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남한에 대한 왜곡된 부분들을 갖는 것은 또 한류의 역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활용되나요? 뭐, 예를 들면 욕을 따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들로 많이 비춰지긴 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영상물 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의 가치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또 남한의 발전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뭐 네. 길거리 어떤 건물들이라든지 또 배우들의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발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어쨌건 북한 주민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류 문화를 접하지만 혹여 저희의 문화에도 좀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 먼저 배우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